자,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요. 나는 분명히 그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어. 대통령실 이전이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뭔가 빼먹기 작업이다. 해먹을 결심. 근데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국정감사가 중요한 거긴 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윤석열 표 용산 어린이 정원 내년 736억, 매년 수백억 혈세. 그러니까 용산이라고 하는 곳은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거기 오염 정화 작업 등이 안 끝난 상태에서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실 옮기는 공사, 이번에 그 보안공사가 60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썼다 그랬죠. 그쵸. 보안에는 관심이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대통령실 주변에 용산 공원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내년에 736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산 어린이 정원 때문에. 난 이해가 안 가. 거기다 뭐 하는데요? 736억이 내년에 용산 어린이 정원 때문에 736억이 들어간다. 내년에만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이후에는 또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거는 사실 우리가 너무 예상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어린이 정원이 2023년도 5월 4일 날 어린이날 앞두고 개방을 했는데 저때 개방할 때만 하더라도 심한 토양 오염으로 콘크리트 포장했고 그리고 그 이외에 그 다른 곳에는 15cm 정도 이상 흙을 덮고 잔디를 심었습니다. 우리가 방송 중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비 오면 다 떠내려가면 또다시 저거 또 흙으로 덮고 또 흙으로 덮어야 된다고. 왜? 저 흙에는 납 비소 같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안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돈을 쳐 넣어야 될 거라는 우리는 분명히 했었거든요. 네, 빼먹기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저기 첫삽을 뜨고 저지랄을 해요. 그러니까 소통의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부대적으로 들어오는 돈, 여러분들 첫 번째 보셨잖아요. 괜한 의혹 제기가 아니잖아요. 관저공사 이지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매번 저 뭐 그늘도 없는 곳에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저런 행사들을 합니다. 그리고 사악한 게 뭐냐면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하면서 제안한 예산이 496억이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 더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2022년 사업 예산은 89억 4,2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289억 원. 뭐 3.4배로 엄청나게 증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요만큼밖에 돈이 안 들어요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돈은 더 많이 집행을 해서 누군가의 주머니로 꿀꺽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용산 어린이 정원에만 4년간 1,500억을 투입하는데 용산공원 본공사는 아예 안 해. 난 이거 미스터리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임기 내에서 용산 어린이 공원에서 빼먹을 게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21g만 했겠어요? 그럼요. 김건희 관련 업체가. 여러분 윤석열 퇴임 이후에 사저 짓는답시고 지금 책정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퇴임 후 사저는 양평 뭐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 다른 대통령들보다 몇 배 많은 사저 경호동 비용을 책정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그냥 청렴한 사람들이면 저거 의심 안 한다고요. 뭔가가 있다. 이거는 지금 이정원 의원실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CIA 도첩한 다음에 그 보안공사 아직까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다고 얘기만 해놓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국정감사 바로 직전인데 21g 관저공사 업체 대표가 지금 잠적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지가지 합니다. 아이, 인테리어 업체예요. 21g 김태형 대표. 이 사람이 지금 잠적을 했어. 지금 김건희도 지금 신청돼 있거든요. 국정감사에 증인. 근데 이 사람은 숨었어. 당장 피하고 보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죄거든요. 인테리어 업체인데 막 공사를 해. 횡령이죠, 횡령. 그러니까 국가 혈세를 횡령하는 거죠. 야, 지금 국정감사를 어떻게 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타기 하는 거겠지만. 그냥 안 나오고 버티는 걸로 가겠죠. 지금 저 사람이 국토위하고 행안위에 지금 증인 채택이 됐단 말이죠.
근데 숨었어. 숨는 자가 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도 나와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에 단순하게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에 후원한 정도가 아니라 김건희 지분이 있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업체 대표가 용산 어린이 공원에도 뭔가를 한다면요. 그런 대우를 받는 거는 나 군대 이야기 나올 때마다 빡칩니다. 내년 병사 급식 단가 동결 간식비 삭감. 뭐냐면 윤석열이가 그랬잖아요. 저 명절에도 군대 가고 부대 내에서 자고 휴가도 부대 내에서 보내고 뭐 국군날 행사 막 말할 것 없이 군대 엄청 사랑하잖아. 그쵸. 군대도 안 갔다 온 자가 전투식량 좋아하고. 전투식.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야 잘 먹어야 잘 싸운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산은 삭감돼 있습니다. 항상 말따 행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부분에서 체크한 게 있는데요. 오늘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내년 병사급식 단가 동결 간식비에 삭감했잖아요. 검색창에 윤석열 정부 뭐 예산 삭감하면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기업 예산 6,300억 삭감했고요. 보건의료 예산 2조 6천억 원 삭감했습니다. 올해만 그냥 검색해서 가볍게 접할 수 있는 기사만 보더라도요. 며칠 전에 내년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 99.4% 삭감했죠. 그리고 5.18 유공자 참전용사 생계지원금 예산 77억 원 삭감했죠.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예산 72% 삭감했습니다. 국민들 주머니는 다 거덜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병사들 기본 급식비 단가가 하루 1인당 13,000원이래요. 1인당 세 끼에. 비싼 건 근데 아니에요. 3년째 동결. 근데 물가는 올랐잖아요. 그럼요. 그럼 깻잎 하나에 130원. 급식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럼요. 취사장 가면. 그리고 간식비라는 게 있어요. 가끔씩 특식이라 그래서 빵도 나오고 막 과일 나오고 이럴 때 있거든요. 요 간식비 단가는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였습니다. 뭐 손가락 빨라는 건가요? 간식 먹지 말고? 에휴, 그러니까 야 잘 먹어야 잘 싸우지라고 했던 그 윤석열이가 사실은 2030 특히 20 남자들 문제잖아요. 그거를 지금 사실상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놀라운 차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로 누구한테 속임을 당하고 있거나. 본인은 잘하고 있는데. 뭐가 뭔지도 모를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이가 한 말이 다 헛말이 되잖아요. 레임덕이어서 그런 거야? 난 도대체 저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거는 자연 증가분이라는 게 있어야 돼 원래. 국가 예산도 그렇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전체 국가 예산이 한 3, 4% 올랐다 그러면 자연 증가분이거든요. 올린 게 아니거든요. 국가가 뭔가 사업을 좀 크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15% 정도 올린다고 하면 대박날 사건이지만 동결을 시키거나 깎아버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용산 어린이 공원에는 몇백억씩 쓰면서 미친. 근데 이번에 중요한 보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한은에서 돈 빌려서 공무원 월급 줬나?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을 빌렸는데 빌린 시점을 보니까 공무원들 월급날이었다.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마통,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 정부가 한은 마통에서 당겨 쓴 돈이 153조라는 거. 벌써 역대 최대라는 거예요. 3분기에만 153조고요. 작년 연갑 차입액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윤석열 정부가 마통 쓴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9월 말인데 작년보다 지금 차입 금액이 더 많다는 얘기죠. 아직 갚지 못한 잔액이 10조 5천억이고요. 누적 대출이자가 1936억 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엉망 개판 5분 전. 말아먹을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그래서 어디다가 싸게 팔려고 하나? 일본에다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윤석열이가 집권하고 몇 달 안 됐을 때 재정전략회의라는 걸 해요. 소위 말하면 기재부 공무원들의 둘러싸인 회의인데 국가재정, 건전재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때 썼던 비용은 선진국 중에는 가장 적은 나라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고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돈 안 쓰는 게 아니라 세금을 잘 걷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자들 세금을 깎아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세부터 시작해서 법인세 다. 그렇게 해놓고
돈이 부족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마이너스 통장 갖다 써요. 저렇게 쓰는 이유는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이유는 공식 대출을 받지 않고 마누라한테 안 들키려고 카드로 쓰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리고 돈이 없는 이유 전 정권 때문에라고 먼저 외쳤었죠. 그 미친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놓고 국군의 날 행사에 또 돈을 펑펑 썼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거 한번 봅시다.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 대출금 내역 한번 보세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희한한 정권 하나 걸렸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국세 수입 오차액 추이, 국세 수입 재축의 결과 이런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권 전체로 국간에 대한 책임, 기재부까지 포함하면 다 잘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니 어차피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에서 돈 잘 버는 나라였어요. 그럼요. 그러면 세금을 따박따박 제일 많이 버는 놈들부터 세금을 걷어들였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부자들은 깎아줘. 대신에요. 전통적인 부자들은 깎아주고 고소득자들한테 세금 엄청 뜯어요 지금. 그냥 부자와 고소득자는 다르거든. 다르죠. 내 자산이 한 50억 100억 있으면 부자인 거고 현재 연봉이 높으면 고소득자잖아요. 그렇죠. 유리지갑 터는 거죠. 그렇게 털고 실제로 복지는 축소하고 이 과정이 있었던 건데 윤석열이가 어제 그 국민의힘 지도부랑 만나서 한 말입니다. 거기서 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당연히 뭐 한동훈 이야기나 김건희 특검 이야기를 안 했겠지. 주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야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라는 게 국방 예산의 쓰임새를 보여준 거야. 야 국방 예산은 이러라고 쓰는 거야. 그 체코 원전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고. 체코 원전이 무슨 뭐 그 덤핑이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막 불편해했다는 얘기가 막 보도로 나옵니다. 체코에서 덤핑이라고 기사된 거 아닌가요? 체코에서 우리가 아니고 저지랄 하면은 그게 국방 예산의 쓰임새를 보여준다는 게 무슨 뭐 말의 논리야 무슨 개 논리야. 왜냐하면 시가행진을 2년 연속한 게 전두환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과 함께 고통 분담이라는 생각이 아예 없는 애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점심도 싼 걸로 먹겠다. 대통령실에 지금 요리사로 있는 사람한테 직접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라 했고 엄청 잘 처먹는데 세금으로 처먹는 거잖아요. 관저에 무슨 옷방 만들어야 되고 사우나 만들어야 되고 작은 거지만 대통령 태도가 모든 걸 좌우하는 거야. 작년에 올해 순방 예산 역대보다 3배 가까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산 엑스포는 119대 29가 나왔단 말이에요. 돈을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치적과 공적을 위해서 나오지도 않을 어제 말씀드렸죠. 석유는 분명히 사기예요. 석유는 사기라는 게 사실 어제로 끝난 거예요. 정부가 석유 탐사 업체의 서류를 속였단 말이에요. 안 나온다고 사실을 확인해 준 사건이에요. 그래 놓고 국방 예산을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준 사건이라고. 시가행진이 국방 예산 쓰임새를 보여줬다고.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 부동시 주제에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지금 대통령 돼가지고 혼자서 밀떡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전투식량 처먹고 그다음에 국가 예산 들이고 군인들 저 더운 날 한 달 두 달 훈련시켜가지고 자기 앞에서 행진하는 모습 보면서 야 국방 예산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지 자기를 위한 써였죠. 자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방 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으로 보내야 되는 돈. 국세를 걷어요. 어떻게 보면요. 국세가 80%가 넘거든요. 대략 세금을 내면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면 국가로 보내는 게 한 80. 지방세로 내는 게 한 20이 좀 못 돼요. 그렇죠.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다 걷어들이면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내려보내는 돈이 있어. 그걸 지방교부세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기재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부세를 감액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지방자치제를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복지입니다. 그렇죠. 복지. 근데 보통 해년마다 예상되는 지방교부세 금액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복지를 짜요.
내년도 거. 근데 이미 기재부가 이거 감액할 거야. 돌 내려보낼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지자체들은 예산을 저 못 잡죠. 헤드라인처럼 카오스 상태에 빠져요. 이질을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깎일지를 모르는데. 난 진짜 이 정권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정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최근에 복용 무상교육 예산 깎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99.4%. 그게 그거예요. 저 지방 교부세랑 연관이 있어요. 안 내려보내면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50, 중앙정부가 50해서 그 금액이 만들어지거든요. 무상급식도 똑같아. 무상급식은 서울시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50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내려보내게 되면 그게 사실상 전액 삭감이었잖아요. 나머지 몇십억 남은 건 작년도 2월 분이니까 이지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윤석열이 이걸 모른다는 게 더 한심할 수 있어요. 윤석열이가 시켜서가 아니라 바보 하나 넣고 속여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정치를 잘하는 줄 아는 거지. 빨리 끌어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감사가 윤석열한테 꼴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통령실에 있는 윤석열을 일명 모시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바보 하나 놔두고 자기네들 주머니 열심히 챙기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미치고 팔딱 뛰게 만드는 일인 거죠. 바보는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배추 2만 원. 배추 2만 원으로 상징되는 물가. 사람들 고물가 때문에 미쳐버리려고 그래. 지금 배추를 안 사고요. 김치를 사는데 그 김치까지 떨어지고 있어. 그렇죠. 배추김치는 못 먹을 지경에 이르렀어. 중국산 들여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중국산 안 먹겠다 안 그래. 먹죠. 깻잎이 한 장당 100원이 넘었어요. 130원이라고 합니다. 10장 먹으면 1,000원 이상 내야 돼요. 10장은. 깻잎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체할 뭐가 있을까? 뭐 고수 먹으라고 하려나? 고수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매대 김치 자체가 많이 없더라고요. 혈세 낭비가 뭔가 수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란 자는 설선수범이 기본이거든요. 국민들 어려우니 저도 그 고통을 허리띠를 같이 전라 매겠다가 동행하겠습니다. 아니고 그래야죠. 말이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난한 나라도 아니었잖아요. 아까 그 차트 보신 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를 정말 세계에서 돈 많이 안 들이고 잘 이겨낸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이렇게 나라가 정말 완전히 거지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자, 지마님 감사드리고요. 구자형님, 아이 정말 시발 욕을 해도 또 욕이 나오고 계속 혈압만 늘어내요. 빨리 좀 끌어내립시다. 뭐 알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윤석열 끌어내리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주말 집회 네. 나오시면 돼요. 100만 명 모이면 국민의힘 벌써 끝난다니까요. 그렇죠. 안 나오시면서 저는 제가 건의하고 있어요. 유튜브 중계를 하지 마라. 유튜브 클릭을 하면 내가 집회 나간 분위기가 나서 같이 안 나오는 게 동참하는 아닐까. 느낌이 들긴 하죠. 궁금해 죽으라고 중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담이었어요.